안녕하세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위기의 지마켓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마켓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가 최근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2022년도 작년 총괄 성적을 다 발표를 한 거죠. 1분기, 2분기, 4분기가 3분기, 4분기가 마지막이니까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마트의 자회사가 지마켓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이마트의 자회사 지마켓과 SSG닷컴 실적이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실적 발표한 IR 자료를 가지고 그 중에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캡처를 좀 했는데요. SSG랑 우리는 지마켓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이마트에 뭐 마트 뭐 아니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 실적 궁금하죠. 노브랜드 이런 데도 궁금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저는 또 온라인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이커머스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SSG와 지마켓에 초점을 맞춰서 또 그 중에서 더 지마켓에 더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실적 발표를 냈는데요. 우선 SSG부터 보죠. 3분기 영업이익이요. 200억이 넘었어요. 적자가요. 적자 200억. 4분기에도 적자가 영업 적자가 200억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기업들은요. 흑자 내는 기업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전전 영상이었나요? 그 오아시스 같은 그런 플랫폼들도 있긴 한데 흑자를 내는 이렇게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다 적자를 내고 있어요. SSG.com이 지금 계속 분기마다 200억 이상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한 해로 치면 2022년 한 해로 치면 약 한 1000억 정도 1000억 원 죄송합니다. 1000억 정도 적자를 계속 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요. 배송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적자를 좀 내는 것 같은데 GMV라는 건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 이커머스 기업들을 비교할 때 혹은 성장성을 확인을 할 때 GMV라는 걸 많이 씁니다. 거래액이에요. 그 몰에서 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거래액이 얼마나 됐는지, 소비자가 얼마나 구매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매출 계산 방법이 약간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 GMV 거래액으로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을 비교를 하면 비교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4분기에는 약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뭐 4년, 그러니까 4분기 곱하기 4를 하면요. 한 해 동안은 약 6조 원 정도의 거래액을 낸다. 이렇게 그냥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2022년 총괄 실적을 보지 않더라도. 그럼 SSG.com 한 6조 정도, 1년에. 자, 지마켓을 보죠. 지마켓은요, 예전에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마켓과 옥션의 실적이 합쳐진 겁니다. 그걸 통칭해서 지금 지마켓이라고 이마트에서 이 법인명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마켓과 옥션이 합쳐져 있다. 지마켓이지만 이 이름은 제가 지마켓이라고 하지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 적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180억, 3분기에는 150억, 4분기에는 130억. 물론 적자 규모가 분기별로 조금씩 축소되고 있네요. 그리고 GMV,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같은 경우는 4조 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년으로 친다 그러면 2022년은 약 16조 정도 거래액, GMV가 일어났다. 이렇게 요 수치만 보시면, 지마켓과 SSG의 수치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뒤쪽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지마켓이 16조라는 이 거래액을 기록한 건요, 적은 수치입니다. 자, 2022년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40조의 거래액을 냈어요. 그러면 원래 지마켓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네이버 거래액에. 그리고 가장 지금 이커머스 1등 업체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는 44조예요. 그러면 지마켓이 2022년 동안 16조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쿠팡의 3분의 1? 아, 제가 왜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냐면, 지마켓이요. 한동안 2010년대 말이죠. 어? 그 이커머스 시장의 이 왕자로 군림을 했다고요. 이 최고 업체로, 1등 업체로 계속 군림을 하다가, 이게 이제 네이버와 쿠팡한테 지금 1위를 내준 상황인데,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G마켓에서 되게 재미도 많이 보고 G마켓 많이 팔아보기도 하고요. G마켓 막 전체 1등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베스 1등 막 그 판매해보면서 그 슈퍼딜에서 좀 대박이 나서 슈퍼딜이라는 행사 구자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G마켓이 뭔가 너무 밀려나는 느낌이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이 이베이 코리아 실적 예전에 G마켓을 이베이 코리아라고 했습니다. SSG가 인수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자 실적을 보시면 이베이 코리아가요 무려 16년 동안 계속 흑자를 냈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저 아까 그 적자의 그 수치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180억, 140억 이렇게 내면 결국 연간 적자로는요 한 뭐 700억, 800억 정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베이 코리아 G마켓은요 영업 흑자를 내는 16년 동안 흑자를 냈던 이커머스 시장에서 잘 보기 힘들었던 게 흑자 내는 기업이었어요. 600억, 400억, 약 500억, 600억. 2019년도에도요. 2020년에도 약 한 800억 정도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가지고 SSG가 인수를 할 때, 이마트에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할 때, 야, 이거 이베이 코리아가 원래 이베이가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 주는 이런 로열티 같은 것만 안 주더라도 이제 이마트랑 SSG랑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면 영업이익 1000억은 금방 넘어가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람들은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적이 아니 이게 뭡니까? 이 16년 동안 영업 흑자를 기록해왔던 이 G마켓인데요. 아, 용진이 형 진짜 그 정용진 이 부회장이요. 현세기 부회장이 이 SSG에서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때 3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2021년 11월인데 이제 그냥 만으로 치면 1년은 넘었고요. 한 1년 3개월 정도 됐나요? 그런데 3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때 이게 정말 비싸게 인수를 했다라는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을 했던 롯데 같은 경우는 3조 미만을 써냈고요. 이걸 인수하려고 경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여기에 또 관심 있었던 어떤 일부 기업들도 이거는 아무리 많이 쳐줘도 1조 이상을 주기 힘든데? 이런 얘기도 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 용진이 형이요. 이거를 3.4조, 3조 4천억에 딱 인수를 하죠. 그리고 딱 멋있는 명언을 합니다. 이거 만약에 잘만 되면은 정말 멋있는 명언이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3조 4천억 원에 이베이 코리아 G마켓을 인수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아, 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멋있는 말은 이 G마켓이 더 커졌을 때죠. 그러니까 얼마짜리로 만들었냐, 3조 4천억 원에 사가서. 지금 G마켓을 판다고 했을 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얼마에 살 것인가, 이거를. 자, 보세요. 이 매년 600억, 500억, 600억, 80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을 내던 G마켓이요. 이 한 해에만 약 800억 정도, 반대로 80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처음 인수해서 첫 실적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바로 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영업 이익을 내던 회사가 적자를 내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적자만 냈냐? 이 적자 낼 땐 보통 어떤 게 수반이 됩니까? 잘하는 회사들은 성장을 하죠.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면서 적자를 내잖아요. 쿠팡이 그랬고, 마켓컬리, 오늘의 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G마켓은 적자를 갑자기 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줬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거래액이 원래 G마켓이요. SSG 이마트에 인수될 때만 하더라도 이 거래액은 20조였어요. 연간 거래액이 약 20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인수되고 나서 2022년 작년 기준 거래액이 약 16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액도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영업이익도 800억 흑자에서 800억 적자로 바뀌었어요. 이거 마이너스 손인가요? 아니, 조금 더 물론 보긴 해야 됩니다만
시너지를 좀 보려면 좀 더 봐야죠.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극과 극이니까. 아니, 그리고 이 회사가 뭐 단순히 몇 년간 딱 영업이익 흑자를 냈었던 회사가 아니고요. 이 지마켓이 16년, 무려 16년이나 연속 흑자를 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흑자를 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체질의 회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체질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 800억에서 2021년, 2022년 영업적자가 800억 정도를 내는 회사로 바뀐 거죠.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가 됐을까요? 3조 4천억 원짜리 회사였는데 지금은 1조 주고 사람은 살까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영업 적자, 이 성장성이 후퇴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영업 적자가 800억 연간 내는 회사. 성장을 막 정말 급속도로 한다면 모를까, 지마켓이. 좀 되게 메리트가 없죠. 성장도 안 하는데 영업 적자를 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지마켓이 분명히 그 영광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 우리 막 지마켓에서 말이죠. 지마켓에서 이게 잘 판다. 지마켓에서 1등 했다. 그럼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그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4, 5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마켓에서 1등 했다라고 해서 뭐 베스트 1등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매하는 1등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막 우와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1등 했나 보다.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지마켓의 위상이 사실 쿠팡과 네이버 때문에 많이 좀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유입된 분들은 이 온라인 마켓 시장, 판매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지마켓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잘 모른다는 건 예전에 그 영광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르신다는 거죠. 보통 온라인 판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플랫폼을 활용합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쿠팡.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마켓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그 다음 후순위 네이버랑 쿠팡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가는 이 판매처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위상이 좀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아니 불과 4, 5년 전만 해도 1등이었는데요. 이 차이 보세요. 이 거래액이 이 그 커머스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체 소비액이거든요. 그러면 G마켓이요. 쿠팡 44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왕년에 1등이었는데. 네이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고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저는 뭐 용진이 형이 여기서 끝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SSG 그 작년에 야구도 우승했잖아요. 이 야구가 또 시너지도 내고 있고, 물론 저는 하나 이글스 팬입니다만, 네, 보살로 그 하나 이글스 팬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야구도 우승하고요. 또 이런 야구와 어떤 시너지 효과도 이런 쇼핑몰 쪽에서 좀 내려고 좀 하고 있고, SSD닷컴과 이 G마켓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스타벅스하고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스마일 클럽도 키우고 뭔가 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이 보이는 실적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G마켓, SSG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서 이 시너지를 좀 잘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너지를 잘 내서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쿠팡과 당당히 좀 경쟁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돼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쿠팡 양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쿠팡 SSG, 네이버 쿠팡 G마켓 딱 요렇게 3강으로 딱 요렇게 트라이앵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 판매자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16년 연속 흑자를 내던 이 G마켓, 이 적자전환, 위기의 G마켓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제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